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미국 수요가 설마 부족할까요? 테슬라가 전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차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세미 인도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이슈가 나올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게 움직이다가 장 중반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3대 지수예요. 자, 개장 전에 나왔던 10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라고 하죠. CPI 지수와 함께 대표적인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PCE 지수가 전월보다도 낮았고 예상치보다도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12월달 FOMC 때 긴축 속도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최근에 파월 의장도 12월달에 75bp가 아니라 50bp로 빅스텝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또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지금 소폭 상승을 해서 81불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갑자기 한파가 닥치고 있죠. 아무래도 북반구에 이제 겨울이 오다 보니까 유가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우리 시간 저녁 한 10시 이후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건데요.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는 지난달에 26만 1000건이었는데 이번 달 한 20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 종목별로나 업종별로도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빅테크들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코스트코는 6.56%나 하락했고, 최근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 때문인지 은행주들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장대 양복을 뽑아가지고 4.4% 넘게 상승을 했었죠. 크게 상승하고 오늘은 보합권에 움직이는 십자형 일봉 차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장대 양봉의 이 윗선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는 건 괜찮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장대 양봉 상단에서 한 2, 3일 정도 버텨낼 수 있다면 아직 추세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래도 1500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보수적인 투자는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지금 소위 몰빵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12월달 FOMC 회의는 12월 14일에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물가 상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의 금리 인상, 긴축 속도 조절, 완화론이 돼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물가 지수는 역시 PCE 지수, 그 중에서도 근원 PCE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PCE 지수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하면서 예측치에 좀 부합했고요. 전월이 6.3%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보다 좀 낮아진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올해 6월달 피크를 찍고 6.8%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물가 지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전월 대비 PCE 지수 역시 0.3%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이 피크였던 시즌보다 상당히 낮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측치였던 0.5%보다도 낮은 0.3%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근원 PCE 지수를 볼 건데요. 근원 PCE 지수는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와 식료품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것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를 물가 지표로서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로도 10월달 PC 지수가 근원 PC 지수가 5%가 나오면서 이전이었던 5.2%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0.2%가 나오면서 예측치였던 0.3%, 이전이었던 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이제 속도 조절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가 아니라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PC 지수 발표 때문에 이제 실제 0.5% 인상 확률이 79.4%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어제까지는 또 75.8%까지 떨어졌다가 79.4%로 다시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연준에서 물가와 함께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고용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월에 미국 고용 보고서는 실업률 3.7%, 비농업 고용 지수는 26만 1000건이 나왔는데, 자, 오늘 저녁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뭐 20만 건 이하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의 반등세 좀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13일과 14일에 변동성이 극도로 치닫을 것 같은데요. S&P 500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상당 부분 반등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뭐 초순부터 시작된 반등이 거의 뭐 2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하락 추세선상 상단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의 시기가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최근에 뭐 2개월 동안에 이 강력한 반등은 이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을 내포하고 있다, 반영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시장 참가자들 뭐 한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대부분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61.5%의 설문조사 결과로 아직까지 더 바닥이 남겨져 있는 것 같아,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한 40% 분들이 10월 13일에 S&P 500이 저점을 찍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시장 참가자들의 뭐 60% 이상 아직 바닥이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수적 접근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12월 한 달간은 아직까지 반등이나 횡보를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저점을 넓히면서 회복하는 흐름세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S&P 500 지수도 지금 200일선을 넘어서면서 지금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다우 지수는 이미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아직 이러한 매물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미 증시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을 반영을 해서 충분히 올라왔고 횡보를 보이거나 하락을 한다면 나스닥 지수의 하락 경직성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194.7불로 어제와 같은 가격에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전일 장대 양봉을 뽑아내준 다음에 지금 또 상단에서 잘 버틴 하루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의 200원 50불 이하의 가격은 저는 언더슈팅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앤셀 기간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한 230불에서 250불까지는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충분히 마감할 수도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단기 과열권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시장 대비 훨씬 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세에서 충분히 더욱더 큰 반등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자리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미트럭 인도식이 거의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뭐 9시 반, 오전 9시 반 오늘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세미는 2017년 11월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판매 돌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풀 로딩을 하더라도 500마일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준으로는 거의 80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벤츠라든지 다른 경쟁사에서 만든 전기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뭐 200마일에서 300마일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인도식은요, 역시 트위터 상에서 생중계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테슬라 광고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기가 네바다에서 딜리버리 이벤트가 실시가 될 예정이고, 향후 세미트럭 뭐 생산량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건데요. 뭔가 이런 이벤트 때마다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서프라이즈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어닝콜 때 신제품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좀 거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제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좀 암시는 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암시가 어느 정도 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자, 그러자 이분께서 했던 말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제 다가오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avorite one is the one that's coming,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말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NBC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곧 다가온다는 거죠. 자, 말해줄 수 없는 거 아마 저는 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3만 불 이하의 저가 차량이라든지, 자, 이 차량이 자율주행 전용차로도 나올 수 있고,
자,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 또 사이버 트럭의 플랫폼을 활용한 테슬라 벤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EV 시장이 지금 럭셔리 시장에서 이제 넌 럭셔리 시장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미국 EV 시장의 75%는 럭셔리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75% 중에 86%가 테슬라라고 했는데요. 테슬라는 대부분의 차량이 5만 불 이상이기 때문에 넌 럭셔리 마켓에는 속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EV 넌 럭셔리 마켓, 그러니까 저가 라인 시장이 지금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이러한 차량에 대한 의문감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이 차량에 관한 정보를 줄지 안 줄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나온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의 단기 부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의 벤이죠. 사이버 트럭을 이용한, 그 플랫폼을 이용한 테슬라 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 역시 3만 불 이하의 모델, 가칭 2라든지 2라고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테슬라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상당히 지워내면서 테슬라 주가의 단기 부양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기관 투자가들의 항상 주요 의문은 모델 3Y도 여전히 비싼데 해마다 1천만 대, 2천만 대 팔 수 있나요? 라는 거죠. 아무튼 테슬라는요, 자,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팩트 SUV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차량이 나온다면 모델 3Y보다 당연히 작고 차체도 작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효율화를 달성해서 현재의 공장 설비 라인에서 한 대 생산할 그런 캐파에서 2대까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니까 생산량이 2배나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차량이 나오면은 테슬라의 여타 다른 모델 SX3Y를,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다 합했을 때의 판매량보다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오늘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좀 힌트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요, 이번 달을, 그러니까 12월 달을 한정해서 모델 3와 Y의 가격을 3,750달러 각각 내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돈 거의 500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2월 한 달 한정해서 이러한 차량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12월 달 한 달 내에 밀어내기를 하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 문제라기보다는요, 테슬라의 EV 점유율이 워낙 미국에 높다 보니까 수요 문제라기보다는 12월 한 달 이내에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대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12월 달에 한해서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테슬라의 CFO는 3월 3분기 어닝콜 때 그래도 우리 딜리버리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50%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달성할 예정이다,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이 3,750불에 달하는 12월 달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평가했을 때 올해 딜리버리 성장률, 그러니까 판매량 성장률은 39%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테슬라는 어쨌든 50%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제 보니까 39% 아니라 42에서 45%까지 딜리버리 성장률이, 올해 전체 성장률이 올라올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42에서 45%가 되면 올해 전체 판매량이 133만 대에서 136만 대 수준이 되는 거고요. 4분기 판매량이 42만 대에서 45만 대 수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기관들의 예상치가 지금 43만 대이기 때문에 이 43만 대를 넘는 숫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도 3분기 딜리버리 예상치가 기간 예상치 대비 적게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는 43만 대를 넘어서서, 자, 이러한 할인들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판매량과 연결이 돼서 43만 대를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오늘 트윗상에서 일본 월드컵 대표팀을 축하하고 있어요. 간밤 새벽 4시에 열렸던 일본 대표팀과 스페인 월드컵 대표팀 간의 게임에서 일본이 2대1로 이겼습니다. 16강을 가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바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고객들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일본 역시 아주 큰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워낙 굵직굵직한 글로벌
카메이커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기차로 승리할 수 있다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트위터를 테슬라의 광고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2030년 정도까지는 테슬라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2030년이 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으로도 연간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사이의 판매를 충분히 보일 수 있고 AI 로봇 사업 역시 이제 크게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에 테슬라의 첫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2030년까지는 이러한 거대 시장이 테슬라의 매출과 수익에 직결이 되면서 정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